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도 구체적인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측정한 교육비가 낮은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나 교육 커리큘럼 비해서 너무 높은지, 진짜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 그게 숫자로 측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겠죠. 대신에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런 서비스에 교육에 요 정도의 환경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네 라고 여겨지는지, 고객이 조금 비싼 편인데? 이런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원도 있을 거고, 저처럼 질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원도 있을 텐데, 그런 학원의 운영 방향이나 경영 방향에 따라 교육비 측정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너무 낮아요, 올리세요, 그건 너무 높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교육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육비를 정하기 전에 보통 주변 학원들한테 다 전화를 많이 걸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서 평균적인 교육비를 잡는 게 창업하시는 분들의 일방적인 교육비 측정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나중에 교육비 올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 좀 높게 측정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창업자분들이 계세요. 저는 교육비를 올리는 이유가 나중에 올리기 어려워서 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는 건 정말 비추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설정해도 쭉 괜찮을 만한 조건 딱 하나 있어요. 진짜 전문적인 나의 교육을 사람들이 받고서 바로 와, 이거는 찐이다 라고 느낄 만큼, 이건 이 가격 할만하다 라고 생각할 만큼 내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고 내 커리큘럼이 좋고 아이들도 너무 흡족해하고 이런 고객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이나 실질적인 교육 효과 이런 것들을 금방 나타내 줄 수 있다면 사실 교육비 상관없죠. 그 돈 주고 서로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보잖아요. 선생님 경력은 오래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원을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기도 하고, 내가 하는 수업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것은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내가 초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평균에 맞춰서 시작해서 성장하는 단계마다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지 말고 교육비를 차츰차츰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요. 교육비를 차츰 올리면 왜 좋을까요? 먼저 교육비를 지표로 놔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목표점이 생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는 과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외하는 아이들 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비를 설정하고 재료 같은 걸 더 다양하게 풍족하게 썼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차츰차츰 교육비를 올려간 케이스인데요. 저는 교육비가 정말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제공하는 어떤 교육 서비스나 교육 효과가 고객들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서비스와 이 정도 교육 괜찮네 라고 생각되면 서로 합의가 되는 합의점인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차츰 올렸을 때 좋았던 부분은 교육비를 기점으로 우리 학원이 목표로 할 목표점이 생긴다는 거.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오래 하면서 매너리즘에 갇히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는 원생들, 학부모님들께도 한 단계씩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학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 다니고 있는 원생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 학원에 있는 원생들이 장기적인 고객이 되도록 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겠죠. 원장님들은 교육비를 올릴 때마다 또 어떻게 올려요? 그거를 왜 매번 해야 돼요? 그 올리는 것 자체가 안내하고 너무 힘든 일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말인즉슨 뭐예요? 나는 그냥 똑같이 이 안에서만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 8년 한 번도 안 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주변 물가도 오르고 다 모든 가격이 오르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데 원비는 그대로 계속 이 말을 못해서, 아니면 도전, 발전하고 이런 거 나는 힘들어서 발전하지 않으면 교육비 못 올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동기유발하면서 오랫동안 학원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준을
교육비로 잡으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비가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가치,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도 서로 레벨을 이렇게 균형 맞추면서 볼 수도 있는 척도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교육은 사실은 진짜 좋은 교육인데 고객들이 못 알아줘. 그러면은 제대로 안 알려서겠죠. 뭔가 이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나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필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인 거잖아요. 순수 예술이 아니라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이죠. 결국에 학원을 한다는 건 나 혼자만의 어떤 공간에서 나 혼자만의 아트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의 니즈와 원체에 맞춰가면서 요거를 잘 녹여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비가 정말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척도로 삼아서 학원의 방향성을 잡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안내하고 설득시키고 보여주고 입증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교육비를 올려만 갈 수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에서 지금 스탑을 해놨잖아요. 저는 원생의 상한선도 정해놨잖아요. 그게 제가 점점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교육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지역에서 모인 우리 고객층에게는 딱 요 정도 선이 최대의 어떤 선이구나. 나는 더 하고 싶은 부분들이 정말 많지만 니즈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점점 생기더라고요. 제가 계속 발전을 해나가니까. 그래서 요 정도에 맞춰서 지금 저희 학원의 평균 퀄리티와 평균 교육비가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발전 안 하면은 뭐 할 거냐? 그럼 저는 또 그대로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더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학원의 방향성을 잡는 데에 큰 역할을 교육비가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처음부터 교육비를 높게 측정하면 왜 안 좋을까요? 처음부터 주변보다 많이 비싸면 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높은 교육비에 맞게 계속 기대를 채우려고 하면 스스로의 성취감도 좀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동기유발 되는 것도 힘들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사실 스스로의 동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과 열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동기와 열정은 자신감이 있어야 이렇게 막 피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너무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버거움을 가지고 시작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전문적으로 잘할 자신이 있다 하면은 진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너무 높게 측정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 꼭 유의해서 교육비를 측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비를 나중에 차츰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돼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은 똑같은데, 환경도 다 똑같은데 수업료만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겠죠. 수업료를 올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게, 만약에 내가 수업 티칭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라면은 그것들을 처음에는 막 증명해 보이지 않고 했더라도 교육비를 올릴 때는 그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수업 노트 작성했던 것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시스템적으로 고객한테 좋아지는 점이 있던지, 아니면 수업 정원이 좀 줄어든다든지, 수업이 내용적으로 더 체계화가 되고 추가되고 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환경이 개선된다든지 하는 그런 고객들이 느끼기에, 눈에 보이기에, 느껴지기에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창업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조언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 창업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무리해서 막 영끌해서까지는 하지 말라고 컨설팅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자신 있는 부분을 마음껏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에게 만들어줘야 우리 학원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삐용은 처음보다 계속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계속 빠삐용은 항상 노력하는 곳이다. 항상 발전하는 곳이다. 계속 성장한다. 계속 잘 되나 보다 하는 이미지를 주변 평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도 원장님네 원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학원의 가치를 판별해본 시스템 함수 강의에서 우리 학원의 타임테이블 가치를 측정해보는 숫자로 계산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측정을 해보고 깜짝 놀라셔서 선생님 저 그냥 지를래요. 교육비 그냥 올려야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 여기 지역이 좀 낮은 편이에요. 교육비가. 그래서 많이 올리진 못해요.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역이 낮으니까 나도 낮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교육비를 내가 스스로 책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선보이고 그거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마다 우리 원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걸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만들기 힘들면 점점 그것들을 다듬어서 나가야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차별화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리 수업이 차별화된 점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찐 실력이 늘어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다 해내는 곳이 저희의 어떤 주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수업으로 가치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다면 소문도 굉장히 잘 나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학부모님들은 교육비를 막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지도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소문 듣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오셨을 때 교육비 비싸네요 하시는 경우가 꽤 있고요. 교육비에 관해서 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들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꽤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문제이기 때문에 컨설팅에서나 강의에서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원을 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새내기 원장님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미술학원 운영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